안녕하세요. 티로크의 누리코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2025년이 그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2024년에 어떤 브랜드들이 좀 유행을 했었나 이런 걸 알아보는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한승재 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모델 타투이스트하고 지금 이제 스타일리스트 활동하고 있는 한승재라고 합니다. 보통 스트로 많이 끝나시네요. 2024년에 랭크된 패션 브랜드 탑 10을 볼 거예요. 저희가 매긴 건 아니고 컴플렉스에 있는 브랜드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들을 가지고 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또는 이런 브랜드가 2024년에 어땠던 것 같아요. 어땠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거 승재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발음이 말리네요. 승재가 발음이 제가 하도 세서 그죠? 네, 숫사슴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숫사슴. 10위는 팔라스입니다. 팔라스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영국의 스케이트 브랜드죠. 얼마 전에 한국에 홍대 2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팔라스가 2024년에 가장 재밌는 행보 중에 하나는 뭐였냐? 공동 창립자 중에 레브 탄주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우리나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혹시 제가 여쭐 수 있을까요? 휠라의 고급 라인이 런칭을 했거든요. 네네. 작년 7월 이쯤 있을 거예요. 휠라 플러스. 옛날에 우리도 또 네. 이제 디스가 있으면 디스 뭐가 있었어요? 플러스가 있죠. 디스 플러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군요. 예. 휠라 플러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좀 쇼킹한 뉴스였어요. 나름대로 약간 어케했누 네. 이 느낌이긴 했어요. 휠라스가 됐네요. 네. 작년 팔라스는 저는 좀 무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위에 있을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 더 그 위로 가셔야 슈프림과 뭐 이런 브랜드들과 왕좌를 다퉈야 되는 네네. 브랜드인데 10위에 랭크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얌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위는 데님 티어스입니다. 데님 티어즈가 9위까지 올라온 것도 저는 조금 신선하고 저도 놀랍고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네네.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네네. 대중적으로 퍼지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사실 2024년에는 길거리에서 코튼레이스 코튼레이스 네네네. 이 데님 티어스의 로고죠. 말하자면 그것들이 길거리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팝업 행사도 한번 진행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맞아요. 그렇게 이어서 파티도 했었던 걸로 네네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도약을 많이 했구나. 그게 우리나라에도 느껴질 만큼. 확실히 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즐겁게 입어지는 브랜드들은 이렇게 성장세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데님 티어스는 그 브랜드 자체보다도 사실 구설수가 좀 많았잖아요. 데님 티어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트레메인 에모리가 슈프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갔다가 원래는 아서자파와 슈프림과 협업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걸 슈프림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트레메인 에모리의 주장입니다. 그 아서자파의 아트웍을 보고 취소를 했다. 근데 그 협업을 데님 티어스에서 냈죠. 슈프림 후드 중에 그 일리갈 비즈니스라고, 일리갈 비즈니스, 뭐 컨트롤 아메리카 이렇게 타이프가 계속 지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후드가 있거든요. 그 후드를 패러디해서 시스테믹 레이시즘 컨트롤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된 인종차별이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의 후드도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트레메인 에모리 얘기는 슈프림 때도 다시 한번 하기는 해야 돼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확실히 코튼 레이스가 많이 보인다. 8위는 윌리 차바리아입니다. 이 브랜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생소한 브랜드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윌리 차바리아는 이 디렉터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 그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거든요. 치카노. 이제 우리가 로꼬나 치카노라고 부르는 그 문화가 딱 떠오르잖아요. 뭐 아웃핏으로 따지면 헤인즈 나시의
디키즈 콜테즈. 874에 콜테즈에 두건을 이렇게 네. 쓰신다든지 스킨헤드를 하고 아니면 또 다운 머리도 있고요. 네네.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딱 이렇게 하고 네, 로우라이더를 선글라스. 타는 이 얇은 선글라스와 로우라이더를 타는 네. 딱 그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정말 현대적으로 해석을 잘했다. 아,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유색인종 노동자 계급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새로운 물결이.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몇 안 되는 유색인종만을 모델로 쓰는 브랜드.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요새 약간 좀 쿼터제잖아요. 네네. 아시안 뭐- 쿼터제가 대표적이죠. 네, 모델을 어떤 모델의 피부색 이걸 좀 네. 쿼터제로 네, 시행하고 네.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백인이 어느 만큼 있어야 되면 그쵸. 네. 에이시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흑인 있어야 되고 히스패닉 네, 네. 이거를 좀 이렇게 비율을 잘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유색 인종만 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케빈 클라인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네. 랄프 로렌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랄프 로렌은 또 독특한 이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그래서 옷들을 보면 굉장히 치카노 문화와 그 랄프 로렌 어딘가에 있는 네.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무드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미에서 상을 탔죠. 올해 트랙. 캔딕 캔딕 라마. 라마의? 예. 이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Not like us. Yeah. 예. 또 이런 건 잘합니다. 아. 네네네. 그 노래 뮤비 보면 네. 흰색 자켓. 네. 그게 이 브랜드입니다. 윌리 차바리아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 이 랭크된 이유를 왠지 알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또 떠오르는 신예 래퍼 도치 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뭐 즐겨 입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맞아요. 수 있겠네요. 7위는 조 프레시 굿즈입니다. 조 프레시 굿즈는 시카고 출신의 아. 조 로빈슨이라는 디렉터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사실 친구들한테 실크 스크린을 해서 네네. 타이포로 이렇게 해갖고 티셔츠를 판 거예요. 네. 그게 대박이 나. 그게 인기가 많아서 점점 가서 이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색을 쓰는 그 방식이 굉장히 유니크한. 작년에 뉴발란스와 많은 콜라보가 나왔거든요. 그런 콜라보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6위는 코르테즈. 예. 네. 저는 처음에 이 순위 보고 야 코르테즈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이렇게 올라왔다. 네네네. 코르테즈. 물론 아니야 신발 코르테즈.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신발 코르테즈 때문에 이 브랜드의 초창기에는 나이키에서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읽히기 때문에 나이키 소송을 당하고 이제 벌금을 낸 역사가 있는 브랜드인데 그 영국 언더그라운드 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또 영국 힙합 붐도 불었지 않습니까? 뭐 센트럴 시를 필두로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입혀지기 시작하더니 또 이제 디렉터 클린트가 오프라인 이벤트를 굉장히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잘 하기로 유명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기네들 패딩을 발매했을 때 노스페이스나 뭐 이제 뭐 아크트릭스, 뭐 몽클레르 같이 좀 비싼 패딩을 특히 또 이제 상태가 좋은 비싼 패딩을 가져오면 자기네 신상 패딩과 바꿔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벤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 패딩 교환 캠페인이 아마 볼로 익스체인지라는 네. 이름으로 진행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모은 패딩들이 있잖아요. 기부했대요. 네. 노숙자 관련 단체에 기부를 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또 이제 나이키랑 이제 협업 제품이 발매가 됐는데 코르테즈라서 이제 뭔가 품목도 코르테즈로 나오면 좀 저희 딴에서는 아다리가 맞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을 것 같은데 에어맥스 95 제품으로 이제 발매를 하고 2006년도에 나이키 캠페인을 또 이제 오마주해서 축구 관련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이제 관련 영상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브랜드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르테즈라는 브랜드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한창 악동 시절의 슈프림이 떠올라요. 네, 동의합니다. 지금은 덩치가 커져서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 때문에 네. 주식 걱정 때문에 할 수 없는 행보를 네, 코르테즈가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또 이 코르테즈의 상승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인 드릴 음악의 유행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드디어 왔습니다. 한승재 군의 발음 챌린지 5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5위는 키스입니다. 맞지 않나요? 키스. 키스가 맞죠? 키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작은 브랜드가 아닌 이제 신발 편집샵, 저에겐 편집샵이라고 익숙한 그런 스토어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창립자인 로니 피그의
좋은 취향으로 인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또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뭔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협업 제품들 중에서는 저는 아르마니는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연출하는 이미지의 방식도 저는 너무 멋있었고 스트릿과는 좀 이제 궤를 달리하는 제품군들로 구성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씩 막 좀 갖고 싶은 피스들이 있을 정도로 좀 잘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위 루이비통입니다. 예, 저는 사실 4위라는 랭크보다는 조금 높을 줄 알았습니다. 퍼렐 윌리엄스라는 그 상징적인 디렉터로 교체가 되기도 했고 사실 이전의 디렉터인 버질 알블로랑 또 이제 디자인의 뭔가 컨셉트나 쇼를 연출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니고와도 함께 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피스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들도 막 즐겨 입고 하니까 지금의 흐름새로 봤을 때는 4위보다는 좀 높게 랭크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좀 재밌었던 건 익숙한 패턴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재창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와서는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 눈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를 조금 트는 게 더 천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잘했다 싶은 피스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3위 이 순위도 조금 놀랐습니다. 3위 마틴 로즈. 마틴 네, 저는 사실 마틴 로즈의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갔다고 좀 여겼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것도 몇 년이 됐죠? 벌써? 네, 저는 6년? 요 정도 그쵸, 됐죠. 네. 근데 2024년에 랭크가 됐다라는 거는 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브랜드들처럼 국내에서는 조금 조용조용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꾸준히 활발히 뭔가 화제성을 띠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협업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네네. 마틴 로즈가 여러 가지 네. 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마틴 로즈도 사실 이민재 켄딩 출신. 라마의 네, 날라이 수혜를 버스의 받았- 네. 뮤비에 그 자켓이 나오죠. 그 자켓은 또 뭐 엄청 인기를 끌었죠. 그 뮤비와 그 노래 자체가 워낙 아이코닉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없었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4, 3, 2위가 네. 이런 소위 말하는 하이 패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2위는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꼬여 있는 가죽의 디테일들, 그렇죠. 상징적인 아저씨들의 브랜드였다가 최근 이제 다니엘리를 선임하면서부터 되게 영한 하이엔드의 브랜드로 변신을 하더니 또 2024년에 2위 랭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떤 면이 그렇게 파격적이었어요?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들의 상징 같은 그 기법이던 인트레치아토 이 가죽 고임 제품들을 많이 배제하고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인 초록색도 계속 밀기 시작하면서 남들은 SNS에 돈 쓰면서 광고하기 바쁜데 어떻게 SNS 하나 없이 제품만으로 이렇게 순위를 확 올릴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고 또 그 당시에 또 제가 스타일링 하면서 그 시즌에 이제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을 좀 제가 몇 개를 이용을 했었는데 돈값이 느껴지는 피스들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SNS 없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어떤 전통적인 패션하우스의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NS에 나오는 콘텐츠들은 굉장히 획일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질도 그렇게 높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네네. 왜냐면 정기적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컨텐츠들이 네네.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인의 느낌이라는 게 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진짜 힘줘서 찍는 뭐 한두 개 아니면 그러면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오히려 또 근본으로 좀 돌아가 보자. 그쵸. 네.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역행한 그 도전이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평하자면 돈값을 한다. 자 1위 슈프림입니다. 1등입니다. 부동의-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 이게 박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슈프림이 이제 반수와 노스페이스가 있는 VF 코퍼레이션에 인수가 됐죠. 네. 매각이 됐다가 작년에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오클리랑 레이벤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안경회사. 안경 회사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인수가 되면서 사실 VF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2조 9천억 정도에 사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2조 720억 정도에 팔았어요. VF 코퍼레이션이 2025년에 갚아야 되는 장기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갚기 위해서 했었던 거 같아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거군요. 슈프림이 VF 코퍼레이션이 잘해서 더 영업이익을 띄워놨으면 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프로덕트가 별로 안 이뻤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본질적인 문제는 왜냐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트레메인 에모리가 나가고 그 빈자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기간이. 아직도 공석이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공석이요. 그래서 1위는 타당한가 했을 때 저는 무조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지. 옛날에 슈프림 1등이 여기 있었어. 여기 우리 화면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자 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1등은 여전히 1등이지만 어느 정도 좀 좀 만만한 정도. 가라앉아서 다른 브랜드들과 조금 어깨를 좀 이 정도 하는 브랜드가 있는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슈프림의 엄청난 팬은 아니어서 그렇죠. 하지만 항상 뭔가 화제성을 갖고 오는 브랜드였고 그 막 수많은 발매 제품들 속에서 이거는 슈프림이어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 왔었는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에게도 이제 그런 피스는 없는 되게 조용한 슈프림의 한 해가 아니었나. 전체적으로 랭크를 봤잖아요. 네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세상을 좀 더 넓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도 있었고 이 브랜드가 이 랭크에 하는 것도 있었던 거 보면은 이렇게들도 생각하시는구나 저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신선한 브랜드, 조금 생소한 브랜드들도 있었고 지금 실정하고 이게 맞나? 생각하는 브랜드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랭크를 매겨놔야 이제 자기만의 랭크를 좀 매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긴 탑10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브랜드는 없어요 하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종종 출연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